건설업계가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레미콘 수요가 늘어나곤 있는데 주 원료인 시멘트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경우 가격 인상과 입주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날이 따스해지면서 건설 공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멘트가 품귀 현상에 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영지 전문가님, 그 건설 업계가 사실 지금 업황이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멘트가 부족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멘트 부족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한 2주 네. 정도 대기업은 됐는데 사실 봄이 되면 시멘트의 수요가 늡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제 시멘트 안 쳐보셨죠? 공구리 안 쳐보셨죠? 네, 당연히 안 쳐봤죠. 네. 쳐보셨나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쳐봅니다. 네.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다 공구리 한 번씩 치고 네. 이걸 하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하면은 네. 이게 이제 그 공구리를 쳐놔서 잘 굳지도 않고 굳은 네. 다음에 이게 여름이 되면 팽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로를 만들 때 중간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우리가 철로를 할 때 뭐 드극드극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이것도 여름 되면은 다시 팽창이 됐을 때 이 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겨울에는 타설을 잘 안 하고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봄철부터 타설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년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올해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뉴스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뉴스플로어에 있는 이야기들이 시멘트 부족으로 건설 현장 아우성 그리고 이달부터 생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3월 이후에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63.6%의 현장 공사가 중단 내지는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뉴스들은 건설업계의 입장이거든요. 건설 쪽 입장인데 국토부 입장을 좀 보면은 국토부는 시멘트 수요가 생산량을 앞선다면서 이 건설업계의 의견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한국시멘트협회 등을 통해 수급 동향을 점검할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 시멘트 생산량은 1,051만 톤으로 수요 1,043만 톤을 상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재고량도 또한 65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이 이렇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은별앵커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건설 경기도 좀 안 좋고 사실은 한때 그 B2 해가지고 막 건설을 막 주택을 사던 시절보다 지금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빠지고 있을 때 건설업계가 가장 먼저 정부에 요구한 거는 정부에서 이거 주택 가격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게 일정 분양가 미달을 하면은 정부에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도 높았죠. 건설업계 자기들은 이제 돈 잘 벌 때는 내 거고 돈 못 벌 때는 남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토부 장관도 나와서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수급 불균형이 실제로는 존재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뒷면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업계에 따라서 63.6%의 현장 공사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제가 또 뭐 하나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올려본 사람 아닙니까? 건물도 올려보고 지하철도 뚫어보고 했는데 현장이 지원되면은 집값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대부분 타워 크레인도 그렇고 렌탈차나 그렇고 대부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갖고 들어오는 장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실제 인력이 만약에 많이 투입되지 않고 현장에 논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현장을 유지시켜야 되는 자재들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재들은 계속 매일 돈이 찍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감독하는 인원들도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늘어질수록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를 잡기 위해서 건설협회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국토부에서 분명히 재고량이 전년과 동일하고 또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제 운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필요한 생산량이 필요한 수요처까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시멘트 업계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시멘트 가격 자체가 올라간 가격 인상분,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업 쪽에서 가격을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가 실제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뒤에서 물밑에서 시멘트 업계와 건설 업계와 국토부 간의 삼각관계들이, 또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건설 업계와 집값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국토부와, 그리고 시멘트 값을 올리고자 하는 시멘트 업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급이 지원되거나 또는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상승의 비율을 주택 가격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어떻게 보면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공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돈으로 메꿔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거나 혹은 삼성 핸드폰을 샀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만큼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그만큼 어디서 메꿔야 된다? 주식에서 메꿔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멘트 부족에 대한 우려, 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 그리고 국토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결과인 것이다라고 지금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뉴스플로우 꼼꼼하게 조금 체크해 보시고 후속 기사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참고하면 좋을 종목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멘트 업계가 만약에 공기가 좀 늘어나거나 혹은 건설 업계에서 시멘트 가격을 반영해 준다면은 시멘트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 지금 장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세는 개별주 장세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이고, 거기다가 시멘트 업계가 사실은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테마를 못하고, 예전에 정말 강한 테마였다고 했다면은 예전에 남북경협주 때 테마를 강하게 탄 거 외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인프라에서 포크레인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강하게 수급을 탔지, 시멘트 업계들이 그 당시에도 수급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옴시트 관련주 움직일 때도 사실 크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로 시멘트 관련주들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장세 자체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첫 번째 볼 종목은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시멘트 제조업체이기도 하고, PBR 아까 저평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PBR 0.57입니다. 거의 뭐 그냥 주는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영업이익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35% 증가하는 실적도 정말 양호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진짜 가지 못하고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바닥에서 쓰리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바로 사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 현재 구간부터 3,700원대부터 한 3,5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깔아서 사시면은 충분히 한 번은 수입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멘트나 크랭커, 석회석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시가 삼표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장 부지의 용적률을 5배 이상 상향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뉴스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플로어의 느낌이 뭐냐면은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였는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혜, 이것은 호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용적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은 건폐율이 100%다. 만약에 은별앵커님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혹시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죠. 혹시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죠? 대지 대비. 맞습니다. 네. 건폐율이 대지 대비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100%다. 이러면은 딱 그 건물의
대지에 딱 맞게 지어지는 딱 맞게, 겁니다. 네. 그러면 옆 건물하고 창문 딱 열면은 인사하고. 그치, 인사하고 건너하고 관성님들도 이쪽 건물 네. 털려고 이쪽 건물에 들어가서 넘어가고 이렇게 때 건물 네. 폐율 100%는 네. 없어요. 네. 대부분 적을 때 50%에서 상업 중층지가 9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고 용적률은 뭐냐면은 이 면입니다. 네. 이 건물 대지 면적 대비해서 8층 건물이면 한 층당 플로어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 면적을 합산한 용적률, 그것을 용적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원래 있던 용적률보다 확대해서 5배 이상 상향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3표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의 가치가 이제 구매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몇 배씩 뛰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표시멘트 그 이슈와 함께 엮어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도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시멘트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PBR 아까도 이제 제가 3표 시멘트 PBR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도 지금 PBR 0.41배 완전 바닥에 붙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즘같이 어떻게 보면 개별주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화면 보시면은 이 종목 거의 9,000원대에서 붙어가지고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지금 현재 12,200원인데 만약에 장이 안 좋고 뭐하고 해가지고 빠진다는 손 치더라도 9,000원에서는 반드시 한번 브레이크가 잡혀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크게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최소한 다음 매물대 12,000원까지만 잡아도 먹을 구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당장은 장기 평대에 걸려가지고 조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조금씩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10,000원부터 한 9,500원까지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성신양해입니다. 물론 이 종목 건설주, 시멘트주로도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시멘트 제조 공장의 이 회사가 단양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저장소를 전국에 6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있는 이슈는 사실 시멘트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양에 있는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충북 단양과 제천의 104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높은 함량의 리튬을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테마적으로도 시멘트로도 엮일 수 있고 리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특히 요즘 하이드로 리튬이나 정통 리튬 관련주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손을 대기 부담스러운 종목들이기도 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수 겸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0.77배 정도의 정말 저평가 구간. 건축 소재들이 다 이렇습니다. 되게 소위 말해 청산가치만도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고 한 8,000원대에서 바닥에서 잡고 있다가 최근에 장기평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검은색 라인 481선 2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11,000원대인데 그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평대에서 지지 한번 확인해주고 눌림목 주고 올라갈 때 이 정도 구간 한 11,000원대 가격대가 제일 괜찮은 가격대겠지만은 만약에 이슈가 엮이고 시장이 좋다면 여기서 바로 쉬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담아놓고 눌림목 때 한 번 정도 더 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성신양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종목 다 시장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고 또 어쨌든 테마를 타고 있고 시멘트 부족 이슈 그 뒷이야기가 어찌 됐던 간 그걸 다 떠나서 현장에서 시멘트가 부족하고 시멘트 가격이 결국은 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자재 가격 상승이 나중에 결국 건설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겠죠. 결국은 분양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담은 주식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시멘트 주가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